자,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득도보다 득모를 꿈꾸는 탈모인들의 동반자, 탈모 전문 의사 한상보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가는 빠져도 우리 소중한 모발은 빠질 수 없죠. 모발, 네, 네네. 모발 농사 22년째 열심히 하고 있는 평범한 의사 한상보입니다. 야,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불리고는 있는데요. 네네. 뭐 인간 이양기, 이한기. 그모 신, 그쵸, 그쵸. 모발 농사꾼. 네. 좀 귀엽다 보니까 탈모 요정. 탈모여죠. 예, 탈모 요정. 많이 쓰시네 별명이. 예, 그러고 예. 뭐 54살 의사 중에 제일 귀여워 뭐 그런 거. 그런 거. 아니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을 모신 게 요게 가을이 바로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탈모의 계절이다. 탈모 계절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가을에 조금 더 빠져요? 네, 맞습니다. 그래 가을이 되면 뭐 나무들도 낙엽 이래 우르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그래서 사람 털이라고 돼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물들도 털갈이를 하듯이 사람도 합니까? 예,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쩐지 요즘 조금 더 빠지더라. 요거는 좀 정상적인 거라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다행이네. 네. 아니 사실 탈모는 시대를 진짜 불문하고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요게 이제 한 조사에 따르면 병적 탈모로 치료받은 환자가 한 해 24만 명. 네. 예. 이게 이제 그 중에 20대부터 40대까지가 62.7%. 젊은 분들 많아요. 상당히 젊은 분들이 이게 좀 탈모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예. 많더라고요. 옛날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늘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회가 좀 스트레스풀하다 할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탈모가 엄청 많으세요. 맞아요. 대표적인 우리 원형 탈모라잖아요. 미용실 맞아요. 가면 이렇게 빵꾸 나는 거. 그게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상관없습니다. 결혼도 아주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스트레스는 없는데 도대체 언제 하냐는 스트레스. 언제나 스트레스. 아니 결혼을 왜 안 하냐고. 너무 오래 지금 발표가 일찍해가지고 안 그래서 하셨어요, 어떤 아직? 분은 안 하기로 한 거야. 안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봤을 때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입니다. 이걸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탈모는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는 생리적인 탈모. 그러니까 원래 발생하는 정상적인 탈모예요. 그래서 우리 두피 속에 모낭이라고 모발을 생성하는 자그마한 모발 공장이 있어요. 얘도 그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걸 다 쓰면 얘도 쉬어야 되죠. 예. 그래서 그때는 모발을 툭 뱉어내요. 그리고 몇 달 쉬었다가 다시 활동하거든요. 이게 생리적 탈모.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 하루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은 이런 생리적 탈모는 영가닥에서 하루도 안 빠진 날도 있고 100가닥, 200가닥 요까지는 크게 걱정할 거 없는 생리적인 탈모다. 생리적인 탈모. 100가닥에서 200가닥까지는 생리적인 탈모. 너무 놀라지 마라. 너무 놀라지 마세요. 화들짝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노화로 인한 탈모가 있어요. 있죠. 예. 예. 이 노화로 인한 탈모는 세월이라 선생님도 곧 경험하실 거고 네네네. 지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서서히 저도 이제. 이거 유전 탈모. 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봐요. 거의 방문하시는 분 90%? 그게 가장 우리가 이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이 유전적인 탈모는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예. 유전 탈모는 특히 20, 30대 젊은 유전 탈모 이게 제일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변화 너무 커요. 맞아요. 이거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이거 도봉산도 아니고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진 않거든요. 이게 다른 것보다 이거 유전적인 걸 얘기하셨으니까 네. 두 분 다 탈모가 없으시다 부모님께서. 네. 그러면은 그런 유전적인 요인은 물려받지 않는 겁니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아주 숱이 많고 그러시더라도 두 집안 중에 한 분이라도 탈모와 관련된 그 유전 형질을 가지고 계시다면 나는 무조건 물려받아요. 물려받는데 이게 또 갖고만 있다고 해서 탈모가 되진 않아요. 예. 유전적인 거는 물려받지만 예. 그게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안 되느냐는 달라요. 그 위에 때 조상님들 중에 유전자를 어느 정도 갖고 계셨는데 운 좋게 이분이나 그 윗대나 발현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완전 멀쩡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엔 탈모 없어. 근데 사실은 있었던 거죠. DNA가. 근데 이 친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유전 형질이 발현이 된다면 이분한테는 탈모가 오죠. 그래서 한 대 거른이 두 대 거른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없고요. 그야말로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100%는 아니다. 아니에요. 탈모 유전자는 남녀 모두 그렇군요. 공격을 하는데 나타나는 형태가 조금은 달라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이마선이 이렇게 올라가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헤어라인이 올라가거나 M자 탈모라고 그렇죠, 하죠. 그렇죠. 예, 대문자 M자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살짝 숙여보시면 요 가르마가 열려 있잖아요. 예. 가르마를 중심으로 럭비공처럼 타원형으로 싹 벌어지는데 재밌는 게 남자는 M자 올라갈 때 모낭을 죽이면서 모낭을 킬링시키면서 깨끗하게 밀려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네.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모낭이 죽진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가늘어지세요. 모발이 가늘어지는. 예, 모낭이 점점 이게 위축된다. 이렇게 조금씩 작아지니까 나오는 모발도 점점 얇아지죠. 네. 헤어스타일을 못하고 두피가 많이 희게 비쳐 보이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어머님들이 우리 그 따님들 키울 때 초등학교 가서 막 이렇게 머리를 착 묶어주신단 그쵸, 말이죠. 그쵸. 쫙 짜매가지고 그럼 눈이 이렇게 칙 올라가게. 그러면 모낭이 당기겠죠. 그렇죠. 그럼 뭐 조금은 괜찮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모낭도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런 모발이 점점 얇아지다가 없어져요. 견인성 탈모래 가지고 이게 좀 더 당겨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성인이 되었을 때 한 1, 2cm 정도 싹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직접적인 뭐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머리카락을 생산해내는 이 공장이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예, 평소에 노력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이게 그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탈모의 약간 시작인가 하는 뭐 좀 전조 증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네, 탈모 전조 증상은 일단은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우리 집안에 가족력이 있다. 이러면 약간 좀 생각은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약간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이 거예요. 명문가 집안이구나. 어. 딱 체크가 됐다. 그러면 헤어라인이 특히 남자분들은 헤어라인 쪽에 그렇죠.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아주 몇 년 동안 걸쳐서 뭐 3년, 5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0.5cm, 뭐 0.7cm 이렇게 올라간다 싶으시면은 얘가 유전자가 발현된 건가? 이제 뭔가 발현이 되는 거. 그런 증거로 삼으셔야 되고요. 또 이제 머리가 점점 얇아진다. 그 가르마 쪽에 모발이 네. 가늘어지면. 누가 봐도 야 너 좀 심하게 옛날보다 너무 많이 줄어든다 이러면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고. 근데 그 유럽에서는 선생님 네. 우리나라는 이제 탈모 있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머리가 좀 올라가고 탈모 있는 분들이 섹시하다. 섹시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주드로나 주드로 있잖아요 배우 주드로. 네. 주드로도 있고 약간 그런 얘기 있어요. 사실 그 유럽은 갔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남성의 호르몬이 강해야 탈모가 온다라고. 근데 그냥 그게 잘못된 그냥 정보가. 그건 주드로가 섹시한 거 아니에요? 주드로가 섹시한 겁니다. 네. 주드로도 있고 남성 호르몬이 높은 거다. 이거 좀 잘못된. 탈모가. 예, 사실 그렇진 않고요. 남성 호르몬의 농도 자체랑 그 탈모력이나 이런 건 사실 무관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우리 장항준 형님이 이런 얘기 존경합니다. 언제 또 이 형은 언제 이런 얘기를 했어? 남자는 중년 이후부터 뚜껑 에 뚜껑 뭐야?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 이양기 모발 요정 우리 선생님이 나오신 김에 저희가 한번 좀 이걸 한번 OX로 한번 물어보고 여쭤볼게요. 싶었어요. 오늘 확실하게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쏘세요. 자, 첫 번째. 일반 샴푸보다 탈모 전용 샴푸 효과가 더 좋다. 하나, 둘, 셋. X예요? 우리 피부 자체가 되게 약해 보여도 이게 강철만큼 더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외부에 있던 오염 물질이나 화학 물질들이 그대로 내 몸속에 침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샴푸는 괜찮아요. 뭐냐면 내가 머리가 좀 얇고 힘이 없는데 모발에 바깥에는 모발에 어떤 코팅. 코팅이 돼서 좀 두께감을 줄 수 있다거나 외용 제품들은 존재를 해요. 그런데 두피 안에 뚫고 들어가서 약 4, 5mm 깊이에 있는 모낭에 성분이 침투해서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침투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리고 샴푸할 때 이렇게 좀 손가락으로 아까 꾹꾹 눌러서 그래요? 약이 좀 들어가니까 좀 잘 안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게 잘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음입니다. 요것도 궁금해요. 검은콩, 맥주, 효모, 해조류 매일 먹으면 탈모 예방이 된다.
자, 하나, 둘, 셋. 요거는 이렇게 맞습니다. 곡물에 있는 단백질들이 우리 모발에 도움되는 성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네. 예, 그래서 틀린 말은 참 아니고요. 근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려면 양을 많이 드셔야겠죠. 뭐 콩을 먹는다면 한 트럭분 정도 먹어야 되고 맥주 효모 뭐 맥주로 치죠. 뭐 하루에 한 3만 리터씩 매일. 그럼 죽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도움은 되지만 이 양 자체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맹신하지 마시고.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요즘 또 그 다이어트 많이 하죠. 다이어트 하면 안 좋아요. 맞아, 맞아. 적당히 하는 건 좋아요. 맞아. 적당히 하면 되는데 너무 초절식이라나요? 아예 안 먹겠다 이거 있죠. 그럼 영양분 네, 뭐 또 이게 또 풀은 이게 풀이란다. 이 우리 모발이 머리카락이 재밌는 게 풀과 성질이 너무 비슷해요. 거의 똑같아요. 양분이 있어야 잘 자라고요. 잘하죠. 또 단백질이 또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단백질이 우리가 동물에서 보통 섭취를 해요. 네, 네, 네. 근데 모발은 식물에서 나오는 단백질에 또 많이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곡물에 있는 그러니까 뭐 보리나 뭐 콩이나 이런 곡물에 있는 단백질이 이게 모발의 재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이어트 하시면서 근육은 생성될지 모르는데 모발이 빠진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너무 초절식은 좀 삼가시고 그리고 하신다면은 저 재래시장 같은 데 가시면 그 모발에 좋은 뭐 선식 미숫가루 같은 거 있죠. 네, 그게 뭐 예, 검은 콩. 뭐 콩이라든가 뭐 검은 깨라든가 보리라든가 뭐 맥주 뭐 효모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을 좀 드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돼요.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지켜야 돼요. 이거 다이어트 끝나면 회복은 하는데 전처럼 예전만큼은 안 100%는 다 안 오거든요, 이게. 자, 다음. 머리는 아침에 감는 것보다 저녁에 감는 게 좋다. What this? 요건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밤에 이제 낮 동안에 활동을 하고 오염 물질이나 피지나 여러 가지 물질이 있을 때 샴푸는 세정의 역할이기 때문에 깨끗이 씻고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요것도 궁금해요. 두피에 식초를 바르면 죽었던 모낭도 살아난다. 둘, 셋. 그래서 막 죽었던 게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죠? 식초가 이제 뭐냐면 약간 산성이잖아요. 우리가 샴푸 종류 중에서 보면 약한 산성을 띠는 샴푸가 세정력이 좋아요, 원래. 그러니까 식초 같은 거 쓰시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농도를 못 맞추니까. 그러니까 엄청 진하게 타버리면 화상이 버려. 그래서 더 안 좋고요. 그리고 막 속설이 진짜 재밌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또 옛날 분들은 소 있죠, 소. 그 소 앞에 가지고 이렇게 핥으면. 예, 예. 소가 이렇게 핥으면 어. 또 잘난다 이래가지고. 예? 그런 게 있어요? 있었어요. 소도 썩 유쾌하지는 않겠죠. 야, 근데 그 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소 앞에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런 이해하게. 아니, 요게 이제 재밌죠? 저는 여기에 그 열을 빼는 게 좋다 그래서 네. 그 휴대용 아, 선풍기로 쿨로 하는 거? 예. 쿨링하는 거. 네. 그건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뭐 두피 열이 차면 이렇게 뭐 탈모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하는 열은 어떤 뭐 히트, 뭐 체온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열받네, 화난다, 그 스트레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하죠. 그렇구나.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모발 이식 요즘 이식 수술요. 그런 네네. 거에 대한 주변에도 이제 그 뭐 하시는 분들 얘기를 가끔 전해 듣잖아요. 요게 이제 회복하는데 뭐 좀 시간도 좀 걸리고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비용적인 부담이 또 있을 많이 수 들어요. 있으니까. 예. 맞아요. 이게 모발 이식은 이제 그래도 뭐 피를 내고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이 수술을 너무 좋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료실에 앉아 있다 보면 10분 정도 오시면 진짜 수술이 이분은 수술해야겠다. 그런 분이 한 2분 정도밖에 안 돼요. 10분 중에 한 2분. 예, 2명 정도 수술 케이스고요. 나머지는 굳이 수술하지 마시고 그냥 뭐 헤어스타일로 좀 조금만 가려도 괜찮고 수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선망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칼 안 맞아야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탈모에 관한 속설을 한번 좀 선생님께 한번 확인을 부탁을 좀 드려봤는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탈모를 좀 가속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좀 있죠. 네, 또 식습관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서양 문화가 개방돼서 들어오면서 탈모가 많이 늘어났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정통 음식은 이제 발효 음식 위주고 네. 서양 음식 같은 경우에는 튀김 음식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튀김할 때 쓰는 그 기름, 기름. 열을 가해서 튀겨낸 기름을 섭취하게 되면은
모발이 진짜 많이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실제로요. 패스트푸드죠. 뭐 통닭이라든가 피자나 햄버거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적당히. 적당하게 뭐든 좀 적당하게 드셔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모발은 우리 몸의 건강을 나타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으면 바로 제일 먼저 반응을 해요. 실제로 수면의 질을 어느 정도 가져가셔야 육체도 정신도 맑아지기 때문에 우리 모발도 건강해집니다. 또 모자 쓸 때 너무 조이는 모자, 내 두상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은 모자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겠죠.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고요. 파마 염색 같은 경우에는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너무 자주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거니까 사실 두피에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머릿결 좋아진다고 머리 안 말랐을 때 빛을 많이 이렇게 당기시잖아요. 그러면 견인성 탈모 와요. 머리카락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말릴 때 잘 말려야 돼요. 수건으로 물기 다 닦으신 다음에 뒷머리만 잘 안 말리는 분들이 많아요. 앞에만 말리시거든요. 근데 뒷머리가 오히려 우리는 개수도 더 많고 밀도도 더 높아요. 잘 안 말라요. 그래서 뒷머리까지 꼼꼼하게 말리는 거. 그걸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TV를 본다. 유퀴즈를 본다. 아이고 유재석 씨 나왔네. 이런 정도 가볍게. 우리 두피는 하나의 혈액 시스템이기 때문에 혈관망이 서로 다 통해 있습니다. 옆에도 하시고 마구마구. 아시겠죠?